미국 대선 후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고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떠올랐죠. 그런데 이 해리스 부통령 최근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3%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10%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선 엄청나게 따라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선 구도는 자연스럽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접전으로 잡혔는데요. 미 의회 여론조사 전문 매체는 이대로 해리스가 대역전극을 펼칠 수도 있다 전했지만요. 트럼프 측은 일시적인 여론조사 바람이라며 결과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미국을 누가 이끌어 나갈지 궁금하네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이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거나 동률을 기록했지만 후보가 해리스로 교체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8% 등을 보이며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해리스 지지를 공식 표명했고 할리우드 큰손들이 해리스 모금에 가세하는 등 지지층도 다시 결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던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는 해리스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사실상 첫 대선 후보 유세지로 트럼프의 대관식이 열렸던 미러키를 찾아 검사 경험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성추문 등 위법성을 공격했습니다. As a prosecutor, I specialized in cases involving sexual abuse. Well, Trump was found liable for committing sexual abuse. 한편 코로나 확진으로 요양 중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완치 후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저녁 8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국정 운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밝힐 예정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다음 날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켜 세웠습니다.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해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애정을 과시했고 민주당 결집에 나섰습니다. I knew you were still there. You're not going anywhere, Joe. I'm watching you, kid. I'm watching you, kid. I love you. I love you, Joe. 표심도 빠르게 결집해 대권 도전 하루 만에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연수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기부금도 쏟아지며 해리스 대선 캠프는 24시간 동안 88만 명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경쟁자들은 물론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이어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 지도부도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s excited the community. She's excited the House Democratic Caucus, and she's exciting the country.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하고 공식 후보가 된 이후 비민주적인 트럼프 후보의 언행을 집중 공략해 중도층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2008년 민주당 경선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5개월 동안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고 후보에 이어 대선 승리까지 거머쥐었습니다. I was never the likeliest candidate for this office. Yes, we can.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사례를 거론하며 경쟁적인 전당대회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경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Big party brawl and then choose a nominee.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민주당 원로인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후보직 승계가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자칫 해리스의 대관식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별다른 후보 등록 움직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 해리스가 공식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첫 공개 연설에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범죄자, 사기꾼에 빗대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Predators who abused women. Fraudsters who ripped off consumers. Cheaters who broke the rules for their own gain. So hear me when I say, I know Donald Trump's type. 검사 출신의 해리스가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를 상대로 검사 대 중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문제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If Trump gets the chance, he will sign a national abortion ban to outlaw abortion in every single state, but w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낙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Believe in punishment for abortion, yes or no, as a principle? The answer is that there has to be some form of punishment. For the woman? Yeah, there has to be some form. 트럼프는 이런 공격에는 직접 대응하지 않고 돌처럼 멍청하다며 해리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지지단체도 152억 원을 들여 해리스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Look what she got done. A border invasion, runaway inflation, the American dream dead. 트럼프와 해리스로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100여일 남은 미 대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혈투가 시작됐습니다.